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엄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뽑기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는 29일에 열린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압축한다고 하죠. 네네.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들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9일 날 이 추천위원회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후보들 중에서 3명 이상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면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께 제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작이 속보여서 너무 뻔뻔하게 맨날 하는 것처럼 인사를 드렸는데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 김민호 아나운서 1년 선배인데 평소에 형 동생하는 친한 네. 동생이어서 부탁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네. 이건 방송용이고요. 사실은 너무 부담돼요. 지금 유튜브 진행이 처음이어서 카메라를 봐야 되는지 댓글을 봐야 되는지 성지영 기자를 봐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성지영 기자 믿고 가겠습니다. 네네.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일요 아침 뉴스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7시인데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신 부지런하신데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2주에 한 번꼴로 외부 취재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전까지 이희준 아나운서가 대타를 뛰었는데 그렇죠. 아침 뉴스로 가는 바람에 이제 두 탕을 뛰기 사실은 힘들어서. 민호 대타가 아니라 휘준이 대타죠. 3번 타자입니다. 네. 아니 민호가 선배냐는 말은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요. 누가 봐도 제가 한 몇 살 많아 보이는 노안이라서. 엄지원 아나운서님 저 주말 뉴스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고 김희준 씨가 김희준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토요일 12시, 일요일 아침 7시, 12시 3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이 없는 분이에요. 괜찮습니다. 평일이 쉬니까요. 김희준님이 모범상 받으셨다고 아까 댓글로 아,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범상이요? 네네 모범상 받으셨대요. 댓글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성정 기자가 말씀해 주시면 전 묻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하기 일단 전에 오늘의 음악은 누가 신청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강민승 님이 신청하신 바네사 메이의 콘트라 단자. 수준이 높은데요, 신청곡 그러니까요. 수준이. 지금 처음 와서 신청곡 수준이 너무 높다고 깜짝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좋았습니다. 강민승님이 이 신청곡 옛날 방송 순서 예고편에 나온 곡이에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코너 프리 초대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프리 초대석 오늘 스트레이트 팀의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월요일 날 댓글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 팀의 이지선 기자 막방이었다고 근황 네. 토크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프리데스크 댓글창에서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이지선 기자 막방이었는데 왜 막방이냐 소식이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특종 기자 이지선 감사합니다. 기자입니다. 네.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스트레이트 후 방송 때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앙다다씨님이 기자계의 여신 이지선. 네. 마중물님이 이지선님 추상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또 프리데스크에서 저를 불러주셨던 그 아이템. 그렇죠. 네이버 네. 뉴스 알고리즘의 비밀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 정유현님이 축하드립니다. 이지선 기자님 스트레이트 막방 슬퍼요 유유 하셨습니다. 윤중열님도 이지선 기자님 여기서 또 보는군요 하셨어요. 598 스트레이트 폐지된 건 아니에요 5982님. 이지선 기자가 빠지는 겁니다. 잠깐 떠나시는 저만 겁니다. 빠지면 네. 또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레이저를 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 네. 안 그래도 보신 분들도 많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영상을 네.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고 새로 얘기 나눌게요. 네. 경상북도 영천시 신영면 팔공산 푸른 숲 한가운데 거대한 잿빛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쓰레기입니다. 위에서 언뜻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높이 7m가 넘는 쓰레기 산입니다. 약 13,000여 제곱미터 목동 야구장만 한 부지에 쌓인 쓰레기가 6,500톤이 넘습니다. 환경운동가 서봉태 씨와 함께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변 도로에서는 물론이고 입구 가까이 다가가도 쓰레기는 전혀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어도 눈길을 끌지 않도록 고철 사업자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간판 제대로 되어 있고 네. 밖에서 안 보이고 네. 하니까 제대로 된 고철 업체라고 보여지게 해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컨테이너를 요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서 통제를 하고 저 위에서 쓰레기를 받고 그랬는 거예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경고문까지 버젓이 붙여놨습니다. 차를 타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올라오니까 냄새부터가 다르죠. 드넓게 펼쳐져 있는 쓰레기 더미들.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넓고 높게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산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오, 와, 여기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 쓰레기를 저기 보이지도 않은 끝 저 위에까지 쳐 올리는 거죠. 저게 한 7m 가까이 나와요. 저 상부가.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찌그러진 안전모. 어촌에서 버려졌을 대형 폐 어망들. 남양주. 남양주 시내. 예, 남양주. 파란색 수도 계량기 뚜껑에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양각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남양주에서 폐기물 업체에서 일로 보냈다고 보면 되죠. 이거 뭐야 안과 이거. 음. 서울과 부산에 지점을 갖고 있는 대형 안과병원에 수술 전 환자 검사 기록도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진료 검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뭐 난시, 원시, 근시, 각막 두께, 안압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심지어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사용했을 법한 폴리스 라인도 쓰레기산의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이 정도로 넘쳐날 줄 몰랐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심각하네요, 상황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파악한 쓰레기산이 전국에 4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400개가 넘는 것도 발견된 것만 그만큼이지 사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느 쓰레기산이 곳에 숨겨져 있으면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많을 수 있는 상황인 게 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밖에서는 여기에 쓰레기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은폐 들어가는데 없는 전혀 모르겠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보이는 곳도 울타리를 높이 쳐놔서 안이 안 보이고 네. 그리고 혹시 저기 뭐가 있을까 싶어도 사유지니까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불법 폐기물 운반 차량들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심야 시간에 와서 갖다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그 불법 투기장 사이트를 만들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기간 안에 쓰레기산을 만들어요. 한 3, 4개월 안에. 그리고 꼬리가 밟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아직도 숨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땅 주인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땅에 투기를 해도 문제인데 본인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투기를 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에 이 불법 쓰레기 적치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 것이냐가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중에 토지 소유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토지 소유주한테 가장 먼저 책임을 물리지는 않죠. 근데 가해자,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먼저 물리게 돼 있지만 굉장히 지능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장도 다는 사람 이름으로 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진짜 행위자를 잡아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는 그냥 형만 살면 그만이야 라면서 재산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고 그냥 구속 수감되면 결국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비용은 땅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땅 주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이 투기범들이 정말 조직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한지 영상 잠깐 보고 오실게요. 네. 최 씨는 지난 8년간 전국을 돌며 쓰레기 투기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최 씨를 정점으로 밑에 간부 5명이 있고 이들이 다시 부하들을 시켜 가지사장을 고용하는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꾼이 8년 만에 이른바 전국구 기업형 쓰레기 투기 조직으로 큰 겁니다. 땅 주인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죠. 재산은 1일이니까. 그 폐기물 치우는 값이 차업 들어와요, 땅 주인한테. 그 조직들이 이제 총책이
건달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자기네들은 형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최 씨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가져온 걸까? 한때 이들과 함께 일했던 한 조직원은 스트레이트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최 씨 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꾼에게 폐기물을 넘기는 업체들 상당수가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멀쩡한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쪽으로 물건을 버리는 업체들이 거의 다 정상 폐기물 업체예요. 10대 중에 한 정상적인 한 7대 보내고 불법 3-4개 보내는 거예요. 그 한 차를 정상적으로 버리려면 450에서 500이 들어요. 불법으로 버리면 그 250에서 200 선에서 버릴 수 있어요. 이들 덕분에 최 씨 같은 불법 쓰레기 투기업자들이 손쉽게 수십억 원씩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 한 번 그렇게 10몇 억씩 벌어요. 10억씩 벌어요. 많이 벌 때는 20억, 30억도 벌어요. 경기도 지방에서 한 번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되고 다 건달, 그러니까 부족 폭력배가 안 껴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네. 이지선 기자가 스트레이트 마지막 방송을 한 거고요. 스트레이트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죠? 네. 저만 그 팀에서 빠지는 거고요. 스트레이트에 여전히 훌륭한 아이템들로 장전하고 있는 저희 후배 기자들이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응원을 바랍니다. 지금 이 쓰레기산을 보셔야 하는데 스트레이트 왜 폐지되냐는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폐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홍수표님이 조폭도 진화하네. 그리고 베이비보스님도 저러니 놈들이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네. 안정환님도 진짜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버리네요 하셨어요. 네. 엄청난 이권이 오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액수가 상당한데요, 생각보다.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그 불법 쓰레기 투기장 하나 만들면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4개월 안에 쌓아버리거든요. 그 안에서 좀 사이트가 작은 곳은 한 10몇억 벌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7m 쓰레기산이었죠. 4개월 동안 2-3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2-30억. 네. 그러니까 돈은 너무나 쉽게 벌리고 뭐 눈에는 잘 쉽게 띄지 않고 그러니까 조폭들, 건달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그냥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전국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쓰레기산 하나를 만들면 꼬리를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면 전국 각지의 조직들이 거기에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명만 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끊기지가 그냥 않고 꼬리 자르기 하는 거. 그렇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투기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조폭이 끼어 있으니까 단속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못 잡는 거예요? 여기 지지 제로님이 분명히 주변에 신고도 확인도 될 텐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막 왔다 가는데 그게 안 잡히더라고요. 자, 불법 쓰레기 투기장을 발견을 했다. 네. 112 전화를 한다. 그럼 반응이 아니 저희 소관 아닌데요. 또 이거는 시청 소관인데요. 군청 소관인데요. 라고 넘깁니다. 이게 떠넘기는 현실이에요. 거군요. 그러니까 불법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1차 수사가. 근데 지자체에서는 다 이제 공무원 이제 시험 보고 공무원 되신 분들이 사실 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건 배우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환경 담당 업무도 하면서 또 특사경을 특별사법경찰관을 겸하면서 이 불법 투기자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쵸.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나마 그 계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밤에 잠복도 하시고 이런 공무원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물을 가져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면 이것도 문제인 게 이 경찰서도 관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포경찰서는 마포구가 관할이고 서대문 경찰서 서대문구가 관할이잖아요. 이 일선 경찰서에서는 쓰레기 투기장이 이 A 지역에 있어요. 그것만 수사가 가능하지 사실상 이 쓰레기 투기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걸- 관할은 여기지만 그렇죠. 저기 전국구로 다 움직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일망타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쓰레기 투기장 관련자 한두 명만 잡고 많은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조직화되어 있는 진흥화되어 있는 조직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제2 마이클 죽수님이 조직적 조폭이네. 조폭들 머리 좋다 하셨고요. 삐까번쩍님은 이 몹쓸 짓으로 돈 버는 것들이 쓰레기지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이사나님도 CNN에서 그 보도됐던 의성 네. 쓰레기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이 쓰레기산이 치우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치우는 맞아요. 것도 다른 문제고요. 네. 치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던데요. 근데 쓰레기산 이거 올해 초에야 겨우 치웠다면서요. 맞아요. 2019년 3월에 CNN에 보도가 됐었고 네네. 국제적인 망신을 망신이었죠. 사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내렸죠. 올해 안에 네. 치워라. 네. 근데 2019년은커녕 2020년은커녕 2년이 올해 걸린 거예요. 초에야 음. 겨우 다 치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걸 또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그 쓰레기산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왕창 갖다가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출할 수 있는 양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2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뭐 대통령 지시가 없는 쓰레기산들은 그냥 한두 곳도 방치할 아니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에 처리 시설이 이렇게 없나?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또 비교해 주셨잖아요. 선진국과 대조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쓰레기 처리장 하면은 아마 딱 소각장과 매립장 두 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매립은 제일 안 좋은 방식이에요. 최악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배출 그쵸. 자체를 많이 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투트랙으로 가는데 재활용과 열회수 소각 이 투트랙을 권장을 하고요. 네. 절대 매립은 해서는 안 된 최악의 정말 피치 못할 양들만 매립을 하도록 되어 그 있거든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염이 되겠어요. 네. 예. 네.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옆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매립률이 1%밖에 안 되고요. 네. 뭐 서구 거의 없네요. 독일,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다 매립률이 1% 이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0%대. 그렇죠. 0%대. 거의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나라는 7%대거든요. 아. 그럼 그 나라들은 뭘 하느냐? 네. 소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음. 재활용과 소각률이 뭐 비등비등한 곳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소각률이 80%나 되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소각률이 매립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정책 자체는 바로 가려고 하는데 소각장 신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매립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매립률이 7%인데 그보다 낮으면 소각률은 몇 %인 거예요? 5%대입니다. 5%. 우리는 5%고 일본은 80%고 네.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각하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뭐 학교에서 쓰레기 많이 태웠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학교 그렇죠. 많이 태웠어요. 마당에서 네. 그럼 뭐 냄새 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냥 소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회수 소각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태웁니다. 그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부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지는 어.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쓰레기를 태울 때 생기는 뭐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들 그런 거를 이제 공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미 일본은 40년 전부터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도입이 돼서 모든 소각장에 의무적으로 그런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댓글로 네. 코코님이 태우면 대기 오염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 생각하실 오염이 수 있죠.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지금 그 공학 기술의 발달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배출 연기는 자동차 배기가스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길거리 대기가스 배출하는 자동차들 엄청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도 그냥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뭐 집값 떨어진다,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만들 하시지만 네. 제가 몇 가지 취재하다 보니까 서울에 소각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노원, 마포, 강남, 양천 4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은요. 바로 옆에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 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양천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도 이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름을 다 하고 있죠. 네네. 바로 옆에 목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음. 그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이미지를 좀만 걷어내면
사실상 뭐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도 없고 우리 삶에 불편을 주지도 않는 건데 아직은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 의원님은 이 땅도 좁은데 매립이 이제 맞아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소각장 인식 개선부터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또 소각장 주변에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맞아요. 이런 그게 의견도 굉장히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제가 기사 분량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지 못했어요. 방금 이 댓글 달아주신 분 너무 감사한데 진짜 이거는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 우리 동네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 이런 배출지 처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 대안이거든요.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는 거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다른 동네 쓰레기를 왜 우리 동네에서 받아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동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를 운반해오는 차량들이 수백 대가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사실 수밖에 불편할 없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님도 서울 경기도 쓰레기가 왜 인천으로만 가야 하는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매립지 포화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거든요. 지금 4년 뒤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양의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전제 하에 4년 뒤면 포화가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인천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인천시 땅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사실은 간척을 한 땅입니다. 네. 간척을 한 땅이어서 아직은 인천시 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공유 수면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서울시 40%, 인천 40%, 나머지 환경부, 그러니까 정확한 뭐 1%까지 제가 말씀한 그 네네. 정도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뭐 지분 소유권을 완전히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서울 경기 전역에서 그 차량들이 인천시로 다 몰려든다고 하면 인천 시민들은 진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좀 다른 거긴 한데 켈리씨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다시 보기만 하다가 신청곡을 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 처음으로 라이브 시청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LA라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셨대요. 오, 감사합니다. 와. 네. 오. 라이브 감사합니다. 시청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라포엠의 라텐 페스타. 꼭 틀어드려야겠는데요? 이미 틀었어요. 아 그래요? 이 또 고급진 곡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프리뉴스 데스크를 보시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안 주무시고 네.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 아. 한번 전 너무 세계에 감사합니다. 있는 여러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동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해외 사례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하남시 사례 있잖아요. 아, 네. 그 아이 키우는 분들은 스타필드에 정말 많이 가시는데 네. 그렇죠. 네. 스타필드 갔다가 뭐 공원도 갔다가 이러면 좋은데 그 옆에 공원 같이 생겼는데 그게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요. 맞아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하남 스타필드를 몇 번 갔던 사람으로서 그 옆에 공원이 있는 건 알았어요. 네. 표지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공원이 쓰레기 처리장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다들 거예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관도 진짜 좋은 시설로 돼 있고요. 뭐 공원도 물놀이장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지하에 하수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분류장, 그리고 소각장까지 이게 4종 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멀티플렉스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냄새도 느끼지 못했고요. 정말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그 주변 주민들은 그 시설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체육관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집 앞에 생기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네. 대신에 이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지하화하다 보니까 용량이 작아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그렇죠. 용량 자체가 지금 하남 그 지하 소각장이 48톤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네마다 만들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비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동네마다 만들 수는 있나요? 그럼요. 아,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충분한 양인 거예요. 그 동네라고 하시면 지자체 말씀이세요? 지자체별로? 그렇죠. 아.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발생제 처리 원칙을 지켜서 그렇죠. 이 동네 안에서 이걸 해결하면 굳이 그거를 싣고 저 쓰레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형 트럭이 오가는 그 불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존 소각장들은 몇백 톤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서. 네.
그리고 뭐 덴마크 보셨지만 스키장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외국 사례는 너무 멋있던데요. 예. 그렇게 꼭 지함을 하지 않더라도 지상으로 만들어도 뭐 지상에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생활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멋있게 만들면 님비가 아니라 핀피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해달라, 우리 아이들 가서 놀게, 뭐 이렇게 될 수도 한 있을 것 가지 같고. 여기서 꼭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분량상 보도 내용에는 못 담았는데요. 오늘 다 풀어주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아니 이 좋은 하남 사례가 네. 이 하남 유니온파크 쓰레기 처리장에 전 세계에서 견학을 오거든요. 아. 이걸 배우려고.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누가 소송을 걸었느냐? 문제의 LH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 문제 그 문제 LH가. LH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을 때 그 일대를 부지 개발하고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은 그 아파트를 세우는 이제 사업자 시행자가 일부 쓰레기 처리 시설의 비용을 같이 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자체와 네. 같이 비용을 대는 거죠. 네. 근데 LH가 아니 누가 이렇게 지하로 잘 지으랬어? 우리 돈 많이 들어가게? 그냥 지상으로 짓지 싸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지하로 네. 지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며 지금 하남시에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황당하죠. 할만하 아니네요. 네, 네. 이런 내용도 사실 보도에 담고 싶었지만 네. 담지 못했던 얘기를 프리데스크에서 풀어놓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매립지 포화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네. 사실 시계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쓰레기 대란들이 앞으로 있는 4년이라고 다 하셨나요? 앞두고 네.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재활용 얘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아, 줄여야 네. 되잖아요. 들어가는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되니까. 저 이번에 재활용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아더 표시가 되어 있는 일회용 용기들이 전 몰랐어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저도 취재하면서 알았어요. 방송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재활용은 부끄럽지만. 취재할 때마다 새로운 걸 그렇지 막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실제로 스트레이트를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 순환 마크, 삼각형 화살표시 이 순환 마크는 왜 붙어 있는 거야?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네네. 근데 환경부에 물어봤더니 이 순환 마크는 그러니까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면 이 소각하는 열로 지역 난방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그렇게 열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한 다음에 열 회수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가연성 물질에까지 순환 마크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리사이클,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안 너무 홍보가 안 만드는 됐구나. 수밖에 없어요. 안 쓰고 안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제조사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값이 싸군요. 그렇죠. 이게 그 복합 재질이라서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다른 걸 섞은 거를 다 아더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비닐을 섞거나 플라스틱에 유리를 섞거나 플라스틱에 다른 플라스틱을 섞거나 이런 걸 섞은 거를 다 아더라고 분류를 해요. 화장품 용기 대부분이 아더예요. 왜냐하면 그냥 플라스틱인 용기를 쓰면 없어 보이고 유리를 쓰면 깨지기 쉽고 그 다 복합 재질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음식 배달 많이 하니까 바로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거. 아더가 아닌 것도 열 가할 수 있는 제품 용기들이 있거든요. 좀 더 저렴하게 비싸겠죠. 그렇죠. 네.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아더 용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더를 그런 제품 소재 자체를 쓰지 않는 제조사의 노력부터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론이 사실 압박을 해야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네. 그런 제품을 쓰겠죠. 네. 몰챙이님이 재활용 불가 쉽게 표기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런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쉽게 표기가 되고 네. 이건 안 되고 저희 재활용 쓰레기 하는 일하고 정말 열심히 씻거든요. 그쵸. 막 물로 헹구고 맞아요, 막 맞아요. 씻어가지고 갖다 아더는 그럴 놓는데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냥 버려진다는 아.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노력과 정성을 그러니까 들여서 아더는 분리수거하는 게 어차피 그냥 태워지는 거였던 거고 네.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나라는 소각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묻히기도 하는 거죠. 이사나님이 역시 이지성 기자님 소처럼 열일하시는데 엄청 뛰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정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구독자분들한테도. 이한희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쉽게 표기하는 방법 한글로 재활용 딱 적어주시라. 그러니까 뭐는 재활용 아니면 재활용 X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아더라고 적혀 있으니까 전혀 이렇게 재활용 안 된다는 느낌이 오질 않아요. 네. 맞아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한희님. 네. 크리스리님이 발로 뛰는 기자 영원히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훈훈한 댓글이 답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이지성 기자가 좋아하실 댓글은 올리비아 하스 닮았다고. 아, 네. 인정합니다. 마지막 선물을 우리- 너무 크게 주시는데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네요. 덥죠 여기가? 저희가 안 그래도 스트레이트도 있는데 저희 또 프리데스크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잠시 저희가 아. 깜짝 선물을 어머, 서프라이즈 마련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돌아오시라 그랬더니 안 오신다는 거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고생 아니, 많으셔가지고. 또 어려운 저희를 가셔서 저희 이지성 기자 노조로 가거든요. 음. 노조로 가서 고생 많이 할 텐데 또 홍보국장 맡으셨다고. 네. 네. 제가 1년 동안 저희 MBC 노조의 홍보국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MBC만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노조, 언론 생태계를 위해서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다음 주부터 가는데 미리 좀 어떤 현안들이 있나 봤더니 당장 우리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전혀 바뀐 게 없고요. 뭐 사장 선임 구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이 바뀌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사실 정권 말기인데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또다시 어떤 누군가 뭐 어느 당이건 산 중요치 않아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언제든 MBC뿐만 아니라 KBS, 연합뉴스, YTN 등 공영방송들이 또다시 휘청거릴 위험이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에 1년 동안 애쓰고 다시 보도국 돌아오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이지성 기자 또 열일하시길 바라면서 노조 위원장 출마하시는 게 아니죠? 거의 지금 멘트는 홍보국장이 아니라 위원장 뽑아주십시오 이 정도였어요.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또 특히나 마지막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집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또 네. 분리수거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댓글로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하고 지금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재필 기자가 네. 두목님 지금 들어오고 들어와 주세요.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훈훈한 네. 저희 프리데스크. 참고로 이 꽃다발은 노재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팀장인데 이분은 국장님이잖아. 그렇죠. 팀장이 국장을 잘 네, 모셔야죠. 네, 잘 모셔야죠. 그렇긴 하네요. 네. 그 방송을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네, 네.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시선 집중해서 만나실 수 네, 네. 있으니까 또 응원해 주시고요. 또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프리데스크에서도 다시 모실 수 있으면 그때 또 모실게요. 네. 제가 휴가 가는 날 오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제가 대타를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노재필 기자의 출연 분량을 확보해야 한다. 아, 3분 네. 미만으로 가면 댓글창이 난리가 그렇죠. 난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지금 카메라도 안 보고 시계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괜찮나요, 노재필 기자? 네, 오늘 뭐 엄주원 아나운서는 제가 보니까 스타성이 있어요. 아이고. 노박기에게 픽업인가요? 네, 목소리가 말씀을. 굉장히 지상파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상파 뉴스라는 네. 사람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뉴스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예능이신 줄 알았어요. 바이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 게 네네네. TV 방송할 땐 잘 안 떨렸는데 지금 막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좀 떨리네요. 저희가 원래 그래서 그렇고 목소리가 좋게 들리나 봐요. 채팅이 바이브 올라가는 거 때문에. 보려면 한 3개월 걸려요. 이게 네, 오늘 굉장히 2개 어려워요. 읽었어요. 간신히 2개. 정우현님이 노잼필 기자님 얼굴만큼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다고. 스윗 가이라고 강선모님이.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시간이 없는데 3분. 네네. 네, 오늘. 3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오면 이게 문제군요.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자, 오늘 신규 확진 735명인데 105일 만에 가장 숫자가 많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연쇄 감염이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지금 기준은 사실은 일주일 평균을 내보면 2.5단계로 상향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켰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분들 뭐 어떤 고통도 있고 하니까 방역 어떤 그 맞춤 방역에서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죠, 공연도 그렇죠. 가고 싶고 놀러도 나가고 싶은데 참. 네. 7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꿈의 숫자였잖아. 200명 나와도 너무 많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맞아요. 이게 뭐 옛날에 그냥 100명만 꿈속에나 나오는 굉장히 숫자인 줄 그랬는데. 알았는데 네. 너무 현실이 돼서 걱정이 네. 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을 정부가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도입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제 저희가 한번 따져보는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그 예방 효과가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괜찮은 백신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없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의약품청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 제약사들이 러시아 백신을 한 6억만 명분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든이 백신을 해외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한미 백신 수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네. 멘트죠. 근데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다. 미국도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아무리 뭐 백신 부자긴 하지만 자국 국민들을 풀리 다 이렇게 맞춘 상황은 아니니까 네.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상화폐는 오늘 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네. 그랬어요. 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그렇죠.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제 손경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9월 말까지 그 실명 계좌를 인증하지 않은 거래소는 퇴출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너도나도 전신 소독기. 이거는 뭐냐면 전신 소독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효과가 어렵대요. 음. 그리고 그 성분이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자, 그다음에 사고 나면 부인 옆에 얼마 전에 건설 현장에 있었던 당신이 사고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 그 무슨 예, 보험 광고 생각나네요. 네. 네. 이걸 오늘 그 건설 노조가 인권위 진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집중행은 돈 쓸어 담는 명품 업체 세금은 과연 얼마 내고 있는지 저희 음. 경제팀이 집중적으로 보도할 거고요. 네. 네. 아, 역시 아직 컷이 안 나오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컷 나왔어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되면 인사드리고요. 오늘 프리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